네, 오후 1시 브리핑 해보죠. 제가 미국 사이트는 이 사이트를 자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finbiz, finviz.com 이 사이트를 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 가면 이게 이제 제가 보는 복잡계 매트릭스 분석이에요. 오늘은 다 빨갛죠. 그리고 여기도 상승 종목이 뭐고, 상승 종목들 얘네들은 갖다 예를 들어서 가격 제한 폭이 없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지금 유가 ETF는 급락해더라도 지금 보면 SD 오일가스 드링 셰일가스 드링 업체 에너지 업 이게 장비 업체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급등을 합니다. 보시면 얘네들도 어떤 종목이 급락했고 어떤 종목이 떨어 올라갔고 상승 하락 보듯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매트릭스를 한번 눌러보면 이제 크게 나오죠. 이게 크게 나옵니다. 이거를 계속 복사를 해놔요. 매일매일. 그리고 5일씩 이 사진을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쭉 훑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됐던 IT 부품단이 됐던 일단 시가 1등부터 50위 안에 있는 바스켓 대상 종목은 무조건 15일 넘기라고 그래요. 다 맥점이 있어요. 그러면 애플이나 아마존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입니다. 그럼 애플을 눌러봐요. 애플을 눌러보면 우리의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관련된 종목 얘 갖고 체크할 때 애플이 요번 급락에서 대반등이 얼마까지 나왔나 보시면 이제 300불은 못 돌파했죠. 290불에서 꺾여갖고 지금 268이에요. 저는 얘가 5월 15일에서 6월 우리 7월 한 5일이나 7일 잡죠. 5월 15일 한번 7월 5일이나 7일 요때 5월 15일 가격하고 7월 5일 가격을 비교해 볼래요. 그래서 7월달 가격이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갖고 판단해 볼래요. 애플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따라 여러분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 IPS, 뭐 넷패스 등등 요거 애플 따라갈래요. 그러면 최하의 경우는 직전 저점 쌍바닥이잖아요. 요번에 얘네들이 직전 저점 쌍바닥 예를 들어서 애플이 220불까지 빠져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220불까지 빠졌다는 얘기는 미중간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에 대해서 뭔가 또 던졌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극단적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돼야죠. 그걸 뭐 갖고 판단하냐면 여러분들 그 ETF 보면 여기에 ETF 사이트에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 공포지수 VXX 말고 UVXY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1차 매수 사인 내드렸습니다. 1900대요. 종합주가지수 1900대 낸 겁니다. 40불단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렸어요. 1000만원어치 사라. 그리고 80에서 100 오면 무조건 때리겠다. 그런데 40을 깨요.
그럼 추가 매수는 언제 들어온다? 20단 오면 1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 사겠다. 요렇게 전략을 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공포지수예요. 이게 25면 우리나라 2000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80가요? 1700까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가상위 종목도 삼성전자 요거 80에서 100 왔을 때 삼성전자 45,000원, 47,000원, SK하이닉스 75,000원, 77,000원, 그리고 또 지수 공포 난리 나고 이때 다우지수 뭐 1000에서 2000 빠지는 거 구경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다는 얘기는 미중 팬데믹 갖고는 아니에요. 2차 팬데믹이 나오든지 갑자기 우리나라가 진정됐죠. 갑자기 집단 감염 어디에 터져갖고 만에서 2만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을 때. 또 김정은이 유고가 돼갖고 컨트리 리스크가 급등했을 때. 세 번째, 그런 이벤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컨더리 보이콧 해갖고 중국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감각으로 여러분들 한국항공우주를 매수를 한 거예요. 방산주 팔아서. 방산주는 북방주는 여러분들 저희 방송 들으면 3주 전에 제가 예고해 드렸죠. 방산주 총선 결과 나오기 전에 일신석재 사라, 현대엘리베이터 사라, 심지어는 아난티 사라, 현대로템 사라 등등 이런 거를 요번 총선 결과 내고 남북철도 정부가 추진하겠다 발표할 때 무조건 다 때리라고 그랬죠. 미리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방산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 건강설 나온 김정은 건강설도 찌라지에서는 2주 전에 벌써 돌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CNN이 속보로 건드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어저께. 그럴 때 여러분들 급등 파동 이용해서 때리고 날싸라고 그랬는데 그 파동 못 하셨으면 가만 계세요, 지금은. 그리고 없는 분들은 사놔요. 그러면서 5월 15일에서 그 이후에 이 빅스 지수 UVXY가 80을 돌파하는지 볼게요. 80을. 그때까지는 내수주나 개별주로만 갑니다. 이 UVXY는 여러분들 제가 작년도 12월부터 1월달 코스에 미국 시장 주구장창 올라가지 않는데 한번 크게 부러질 테니까 15불부터 사 드렸습니다. 15불 샀는데 10불까지 빠지니까 뭐 4, 50불 빠지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제가 이때 뭐라 그랬어요? 20불을 딱 거놓고 더 사라. 분할 매수해라. 지금 그 위치가 온 게 코덱스 WTI ETF입니다. 유가 관련. 오늘 하종가 쳤어요. 하종가에 또 추가 한 300에서 500만원 사놔요. 근데 유가는 코로나가 개선되고 사람들이 왕래되고 비행기가 뜨고 배 뜨고 공장 정상 가동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코덱스 WTI ETF 사신 분은 6개월 동안 질문하지 마세요. 저 UVXY 같이 대응하세요. 그리고 유가가 30불 넘을 때 정합판 키는 거예요. 금년 중에 아니면 내년 중에 유가가 지금 10불도 깨고 마이너스 나오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유가가 30불 넘을 겁니다. 30불 넘을 때 정합판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각으로 또 대응을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니 5월 15일이 뭔데? 라고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5월 15일. 5월 15일이 대체 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자료 보셨을 거예요. 이 자료. 제가 한국경제 아침에 7시 반에 여러분들 방송을 드리는데
요거 Why 미중 무역전쟁 2 4번을 유예해 줬습니다. 코로나 때 요번 4월 1일 날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이게 뭔데? 미국 상무부가 파이 제품을 쓰는 회사한테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든지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재를 가하겠다는 얘기. 그런데 요거를 연장해서 5월 15일까지 연장했어요. 5월 15일이 옵션 만기 지나고 그 다음날입니다. 요 전에 양해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볼래요. 그리고 이 무역전쟁 2는 어떤 개념이 드냐면요, 화폐전쟁이에요. 환율전쟁이에요.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기술전쟁이에요. 파이 굉장히 1차 전쟁은 관세전쟁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에요. 그리고 요번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코스가 굉장히, 그래서 잘못하면 5월에 떠나서 9월에 와라, 이 미국 시장 격언이 있거든요. 그게 걸릴까봐 이거 확인해요. 그리고 7월 5일은 어떤 개념이냐면, 7월 5일은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입니다. 선물 247 왔어요. 아까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247에선 대도 없다고. 오늘 지금 나스닥 선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수량을 늘려서 더 때려갖고 또다시 오늘 아침 저점까지 244나 243.5 오면 그때 청산하세요. 내일이든 모레든. 그래서 지금 구조는 250과 240 사이에서 싸움입니다. 그 10포인트 싸움에 250, 240, 중심값 245, 25% 능선은 242.5, 75% 능선은 247.5.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나는 매수로 대응할지 매도로 대응할지는 위치 정하시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얘란 말이에요. 그럼 5월 15일 날 여러분들 ZT 파이는 상장 안 됐으니까 ZT가 지금 121선에서 지금 찌글거리고 있어요. 요거 심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 줘야 돼요. 얘 떨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ZT가 단기간에 급등해, KMW가 그래서 때려드렸던 겁니다. 65,000~6,000원은 요번 저점에서 무려 70% 정도 올라간 자리예요. ZT는 빠지는데 얘는 올라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5월 15일 이후를 볼게요. 그래서 왜 5월 15일이냐 요거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번 화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또 체크해드린 거, 지금 시장은 원달러를 봐야 됩니다. 원달러에 따라 바스켓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맥점을 찾는 거예요. 저는 3월 27일과 4월 7일을 맥점으로 봅니다. 이 장이 추가 추세 상승하려면 이 1200원을 깨고 내려가야 됩니다. 3월 27일이 1205원이에요. 1205원. 그 다음에 4월 7일 요 숫자 한번 보시죠. 4월 7일이 1200, 여기 딱 보시면
1218원. 그래서 4월 13일이 1206원. 그러니까 1205, 6원에서 쌍바닥이 형성됐습니다. 쌍바닥이. 쌍봉은 3월 19일과 3월 23일. 이건 우리 시장 1430과 80 바닥 찍었던 재예요. 이때 선물이 194.70, 197이에요. 여기가 바닥이라고 그랬죠. 이때 바닥 어떻게 잡아드렸어요? 선물은 현물에서 주구장창 때리는데 이렇게 주구장창 3월 19일 6천억 또 6천억 때리는데 선물에서 조단위 매수 들어왔습니다 라고 이거 보여드렸죠. 이 그림을 현물에서 때리면서 선물에서 낙차가 8천억 정도 가까운 매수 에너지가 들어와 갖고 3월 23일 날 터닝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드렸던 겁니다. 이때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1900까지요. 그럼 요새 어떤 짓 하고 있는데 이때가 삼성전자가 42,500원 쌍바닥이에요. 요번에 52,000원까지 갔었죠. 52,000원. 그러면 이번 장은 삼성전자예요. 근데 요번에 5만원을 깼어요. 48,000원은 오늘 안 깨요. 그럼 이제 그동안 이제 파생시장 한번 보세요. 오늘도 저점이 243.6 쌍바닥입니다. 미국 시장이 빠졌던 말든 나스닥 선물이 돌았으니까 거기서 터닝했죠. 그래서 오늘은 때려서 먹고 244에서는 243.5 데드 잡고 매수해서 먹고 그 다음에 256부터는 때렸는데 손절. 그러니까 손절은 0.2 내지 0.3. 수익은 1.5에서 2포인트. 1포인트라도 어떨 때는 챙겨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 뭐예요? 오늘도 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4월 7일 날이 삼성전자 5만원대가 여기 247.15입니다. 삼성전자 아까 그래프 보세요. 중요한 맥점을 찾는 겁니다. 요 날이에요. 요게 4월 7일입니다. 요때 SK하이닉스 86,000원이에요. 전번에 환율 고점은 요 49,700원짜리. 요때가 SK하이닉스 87,000원이에요. 이 장이 튼튼하려면 5만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죠. 그리고 250이 선물 기준으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돼요. 그걸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4월 7일이 얼마였나 봐요. 23,600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24,3,600. 나스닥은 8,140, 8,150 쳐요. 이거를 5월달까지 지지하나 붕괴하나 계속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주가 지수는 1800과 코스닥은 580. 그동안 올라간 거를 4등분 했을 때 75% 능선입니다. 이 75% 능선 지지 실패하면 하락으로 바뀌었다라고 분석하겠습니다. 아직은 여기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면 1800선이 환산지수로 얼마인데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도 보여드렸죠. IT 부품단 매수는 이제 장이 되려면 삼성전자 가야 되고 SK하이닉스 가야 되고 우리나라는 IT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번에 고점과 요 4월 13일날 저점 네페스는 28,000원, SK하이닉스는 8만원. 요번에 8만원만 요 가격대만 오면 지지해요. 8월 16일날 저점 찍은 거 요걸 지지하나 깨나를 5월 15일 이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뭐 네페스를 설정하시든
DB 하이텍을 선택하시든 그 다음에 뭐 폴더폰 관련된 종목에서 나는 워닝 IPS를 선택하든 워닝 IPS는 25,000원과 24,000원 오면 사드릴 겁니다. 거의 28,000원 이상은 안 해요. 있을 분들은 매도하라고 그래요. 요렇게 연동해서 그리고 요번에 2차전지가 그나마 낫죠. 일즈머틀에 4만원대 매도하고 LG화학 28만 30만원대 매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점을 비교하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환율이에요. 환율. $1 이게 조단위 바스켓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장으로 그럴 때 이제 시장의 에너지를 볼 때 여러분들 참고하는 데이터 또 뭐 어디 참고하십니까? 이제 나스닥 선물 한번 보시죠. 이틀 동안 연속으로 빠졌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0.18, 나스닥은 0.3. 한번 보시죠. 보아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틀째 빠진 거에 대한 오늘 뺐다 올리는 그러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내일 이제 아침에 실제 뭐 여기 돌아섰지만 내일 또 시장 또 하면 또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내일 시장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보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은 오늘은 아까 문자 보내드렸죠. 247에서는 매도한 거는 대도 없다. 오버나이트 하겠다. 그리고 장 끝나기 전에 이 247에서 때린 거는 245 오면 청산합니다. 안 오면 내일 합니다. 어저께 하고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 아침에 쌍바닥에서 게임 끝냈고 그 다음에 돌릴 때는 생각보다 더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그러니까 시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시장의 에너지 243.6에서 쌍바닥 그리고 오전장까지는 245가 저항이었다가 오후장에는 이제 그걸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상태로 끝나나 여부는 우리가 매일 30분씩 체크해드리는 데이터 있죠. 시장 에너지 비교하기. 시장 에너지 비교하기 데이터 아침에 올려드린 거 비교해 보세요. 아침에 올려드린 데이터입니다. 9시 10분 데이터입니다. 두 개 딱 보세요. 두 개. 9시 10분 데이터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세요. 지금 이때 프로그램이 100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때 현물에서는 45억 매수, 선물은 요건 수량으로 바꿨어요. 2,400개. 오늘은 금융투자는 오히려 때리고 그런데 선물 쪽에서 매수 들어와서 하단은 지지할 거다라고 체크해 드렸습니다. 요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 거하고 비교해 봐요.
지금 데이터. 프로그램은 비차익은 얼마 정도입니까? 비차익은 마이너스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올려놓고 죽이고 큰 그림으로는 250과 240을 4등분 하세요. 며칠간 요 안에서 노는지 계속 싸울 겁니다. 1300억 매도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이런 거를 30분 단위로 사진을 찍어 놓고 보관합니다, 저는. 그래서 30분 단위로 시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나. 어떤 때는 하루 고가 저가 낙차가 조 단위가 넘을 때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까 45 플러스가 거의 1000억 매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가 아까 2500억개 매수는 금액으로는 한 1500억 정도 매수거든요. 지금 매도로 바뀌었어요. 아까 매수 수량이 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까 낙차가 여기서 제가 표현하는 낙차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됐으면 플러스 2500개에서 마이너스 그러면 고가 저가의 낙차가 거의 2700개 3000개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선물 매수로 가봐요. 매수로 아까 2500개 매수였어요. 지금은 어때요? 매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미결제 약정은 지금 6000개가 늘었습니다. 이 6000개 여러분들 장이 바닥 찍었어 매수 미결제 매수 포지션 늘어난 것 같습니까? 아 이제 매도 미결제가 늘어난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진짜 싸움입니다. 여기는 매수 미결제도 있고 매도 미결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은 요새 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때려요. 지속적으로 금융투자 추세로 현물에서 2600억 때리고 선물에서 금액으로 바꿔보면 선물에서 1700억 때립니다. 얘네들은 매도 미결제 같아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아까 매수했다가 지금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 올린 거는 요 변화다라고 봅니다. 근데 막판에 이거 다 오버나이트 할까요? 6200개 지금 1시 33분입니다. 요거는 오늘 밤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가면 어때요? 다시 244, 245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전 매도예요. 전 매수가 아니라 환매수고 이거는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나는 내일장 오를 것 같아요. 그럼 선물 매수로 하죠. 이게 매수 미결제가 증가하는 거예요. 나는 올려놓고 내일 시장 죽일 것 같아요. 그럼 매도를 했어요. 한 개. 그럼 매도 미결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증감 중에는 6200개 중에는 내일 모레 시장 추세로 난 이 장 빠질 거야 생각하고 때리는 매도 미결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올라갈 거야 하는 매수 미결제가 합해져 있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를 자꾸 추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겼어요? 매도한 사람이 수익 챙겼겠죠? 그러면 매도한 사람은 내일 246.65에 때린 거를 244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매도 포지션 청산했듯이 그거를 환매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미결제에서 하나 빠져나가요. 내가 때린 수량만큼, 청산한 수량만큼 없어져요. 그거를 환매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반대되는 거는 내일 급등했어요. 그래서 250을 넘는 거예요. 그럼 나 매수한 거 수익 챙겨야죠. 그거를 전매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매도하는데 미결제가 감소해요. 그럼 뭐예요? 매수 포지션 청산하는 거예요. 그거의 오차를 계속 추적하니까 제가 30분 단위로 사진을 찍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기관은 매도 미결제 늘린 것 같다. 잠시 외국인이 오늘 빠진 거에서 매수로 스위칭했다가 엎어치기 들어가나 보라.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종가로 마이너스 나오면 외국인이 샀다가 판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가로 아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야. 얘가 또 마이너스 3 요게 플러스가 되면, 근데 미결제가 마이너스 나왔어요. 오늘 챙긴 겁니다. 요게 아주 사람을, 여러분들 머리에 쥐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가상이 20개 종목이 다 연동돼 있어요. 이 20개가.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체에서 특히 코스피 200에는 더 심해요. 그러면 삼성전자 아침에 얼마였어요? 지금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제가 숨소리도 들으라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 분봉에 3분봉 딱 띄어놔봐요. 아침 저점 얼마예요? 28,400원. 거기가 선물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신마면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500원도 예측해 드리잖아요. 500원도 봐라. 48,400원. 그리고 거기서 700원 오른 게 선물을 3, 4포인트 올린 겁니다. 오늘 거기에 주력은 삼성전자 700원, SK하이닉스 2,000원입니다. SK하이닉스가 더 세요. SK하이닉스 이 8만원이 굉장히 의미 있죠. 8만원만 오면 땡기고 하죠. 여러분들 SK하이닉스의 파생 매매는 요 2, 3천원 뛰게 하셔야 됩니다. 8만, 지금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 일봉으로 우리가 매도하라고 할 때 매도 못 하신 분은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돼요.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해요. 여기 딱 보시면 3월 26일이 고점입니다. 87,900원. 4월 7일이 그 다음 고점입니다. 86,700원. 이게 알고리즘 기계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기계입니다. 기계. 사람 아니에요. 여기에 두세 배로 여러분들 네페스니 원익 IPS니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 원익 IPS를 비교해봐요. 원익 IPS 4월 7일 가요. 이때 뭐 소부장 뭐 이런 거 하지만 제가 28,000원 단에 왜 때리라 했나? 갈 때 못 가잖아요. 여기서 만족하라고 그런 겁니다. 4월 7, 8일 얼마예요? 28,500원입니다. 그리고 4월 17일, 20일 금요일날 48,700원.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얘보다 잡주인 종목이 50%나 더블 간 적이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4월 7일 기준으로 4월 7일 기준으로 아까 매트릭스를 한번 봐봐요. 4월 7일 기준으로 어떤 종목 한 게 원익 IPS 했으면 그냥 마이너스 났다 본전됐는데 현대로템이니 현대 엘리베이터니 일신속재니 이런 것들 현대로템이 40%, 대한유합 35%, SKC, 일진머티리얼스 이런 것들이 40에서 20% 줬습니다.
코스닥은 더해요. 코스닥은 그 기간 동안에 코롱은 더블, 코롱 생명, 비트컴퓨터가 70%, 5천원짜리가 9,800원, 만원까지 온 겁니다. 4월 7일에서 22일 동안. 여러분들 테라젠 이텍스 오늘 매도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 저 직전 고점에서 매도 못하신 분들 오늘 같은 날 매도하는 거예요. 이거 뒤풀이 파동이에요. 바닥에서 더블 이상 났고 우리가 13,000원 14,000원대 게임 끝내드린 종목이죠. 요거 판 거는 티움바이오나 유바이오로직스나 아침에 찍어드렸던 유비케어 아직 안 올라간 걸로 가요. 계속 돌립니다. 풍국주정 수소차 우리 100% 다 팔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어때요? 각도. 풍국주정을 지금 왜 해요? 각도 보세요. 첫 번째 각도 이제 카지노 각도예요. 바닥에서 더블 이상 갔어요. 18,000원에서 이거 왜 사요? 실적 확인해요. 1사분기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싸우는 위치, 진입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내면 이번 시장은 5월 15일 날 어떤 단어가 나오나 ZTE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스닥 선물 오르지만 하루 이틀 올라 계속 추세는 저는 5월 말까지는 하락 조정입니다. 그래서 C파동 검증할 겁니다. C파동 우리는 1800이냐 1700이냐. 미국 시장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4월 7일 가격을 깨나 안 깨나 어떻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깼습니다. 다우지수는 깼어요. 아까 설명한 4월 7일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23,500이었죠. 어저께 요거를 몸통으로 깼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은 여기 21선 22,000원까지 열어놓습니다. 22,000. 타이밍은 5월 15일에서 5월 말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올라갔던 이 에너지 18,000원에서 24,000까지 오른 거를 일로 놓고 4등분하고 그 다음에 A, B, C로 요 올랑 기간만큼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스킬이 일목산인 스킬입니다. 날짜 카운팅이에요. 19일입니다. 19일 후에 볼래요. 지금 나오는 재료 갖고 설명 안 듣고요. 19일 후에 어떤 단어가 꽂히나 볼래요. 그럼 19일이면 5월 15일 지나잖아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뭐 날리는지, 그때면 김정은이 또 어떤 상태인지 확인되는지, 상해 증시는 어떻게 되는지,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일이 IMF 연립총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건 또 왜 중요한데, 이머징 국가들 구제금융 달라고 난리 칠 겁니다. 난리 칠 거예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저기 아프리카 쪽 등등등등 난리를 칠 겁니다. 그거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 바닥에서 요 반등은 생각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그림은,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적폐 롯데지주나 롯데지주 우선주 목표 단가는 롯데지주 우선주는 7만원 돌파하기 전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7만원 47,000원이잖아요. 그냥 7만원 선 딱 거놓아 주세요. 이런 것들은 연봉으로 봅니다. 연봉 먼저 보고 월봉 보고. 전에 한번 4만원짜리를 9만원까지 땡긴 적 있습니다.
요번에는 7만원 돌파하기 전까지는 롯데지주 우선주는 질문하지 마세요. 그럴 돈만 집어넣으세요. 지수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지수가 여기서 뭐 1500, 1700 가든 2000 가든 롯데지주 우선주나 이 롯데지주 위치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뭐만 이벤트를 기다리냐면 호텔 롯데가 언제 상장될까? IPO가 언제 될까? 저는 금년 말이나 내년 연초에 호텔 롯데 IPO 롯데그룹이 시동을 걸 거라고 봅니다. 걔네들 돈 무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을 또 하나 흉내낸다면 카지노하고 엔터입니다. 이것도 자료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벤트 드라이브는 뭐예요? 이게 뭐 때문에 올랐습니다. 무슨 테마, 북방 테마나 뭐 남북철도 통과됐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벤트가 노출됐을 때 매도예요. 그러면 이 카지노 관련된 거는 개장을 해야죠. 개장을. 지금 파라다이스는 지금 약간 연기하거나 개장을 한 상태예요. 근데 GKL은 개장을 하려다가 5월 6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5월 6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중국 관광객이나 일본 관광객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재료가 있어야죠? 양회가 확정되고, 그 다음에 또 시진핑이 우리 한국 온다라는 이벤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실적은 어떨까요? 끔찍할 겁니다. 뭐 장사를 했어야지. 장사를 했어야지 얘가. 근데도 바닥에서는 제법 올랐어요. 제법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GKL 10,000원에서 16,000원 60%. 파라다이스 9,700원에서 16,000원 제법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얘는 실적하고 친하지 않죠. 그럼 실적 발표 때 어떻게 해요? 실적 쇼크 때 얘가 밑골이 달리나 볼래요. 매수는 그때 할래요. 그래서 계획 단가는 요 올라간 거의 반 정도, 13,000원, 14,000원. 거기서 입질 매매. 둘 다 비슷해요. 파라다이스나 GKL이나. 근데 파라다이스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GKL은 영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요번에는 GKL을 올릴래요. 그리고 영업 개장 시작됐습니다 할 때 그때 모멘텀이 나오나 볼래요. 그와 비슷한 종목이 엔터, JYP 엔터. YG 엔터는 안 합니다. SM도 안 해요. 다 이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JYP 엔터 18,000원 정도 눌림목 주면, 그 다음에 덱스터 얘는 5,000원을 지지하나 붕괴해서 4,000원 초반까지 오나, 그거를 한 달 반 동안 보겠습니다. 실적들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요번에 절대 이런 쪽은 실적하고 친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눌림목. 그러니까 실적 쇼크 나왔습니다. 빠지는데 다음 이벤트 양회라든지 시진핑 오고 그 다음에 개장하고 등등 요런 재료 갖고 눌림목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내수줍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해드린 거는 이미 그런 눌림목 오거나 상대속도. 그래서 비트컴퓨터 팔아서 유비케어 가라. 그 다음에 방산주 사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전략을 단순화시켜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기 전까지 245단에서는 챙기고 다시 때리세요. 그거 안 오면 내일 하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D-Day는 5월 15일입니다. 아직도 머그지 남았어요. 5월 15일. 그때 동안 5월 옵션 만기 갖고 240과 254등을 해서 지그재그 파동만 하시죠. 조금 길게 설명했습니다. 3시에 오버나잇 전략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오늘
시장 마감해 드리겠습니다.